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7주차 1교시부터 3교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CSS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CSS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배워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거, 선택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CSS는 표기 방법이라든지 적용 방법들, 적용 순서, 이렇게 굉장히 속속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처음 접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잘 쓰고 나면은 이제 선택자에 대해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이 선택자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CSS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선택자를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우리가 코딩을 잘 할 줄 아느냐 없느냐가 바로 이 선택자를 잘 활용할 줄 아느냐에 따라 가지고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선택자에 대한 개념들 명확히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주차 1교시에는 CSS 기본 개념 알아보기, 그리고 우리가 CSS를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CSS는 HTML과 틀린 어떤 표기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표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CSS는 우리가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적용 방법을 우리는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CSS를 정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적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거고, 또 이 CSS는 우리가 적용에 따라 가지고 순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적용 순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이 개념을 명확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지금까지 HTML5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웹 서비스를 우리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웹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웹 문서는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이 합쳐져서 완벽한 웹 문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HTML5, CSS3, 자바스크립트를 합쳐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또 어느 장소에서나 또 어느 누구나 다 같이 잘 활용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게 바로 웹 표준, 웹 접근성에 맞는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HTML5 배웠죠? 자, HTML은 뭐냐? 결국에는 정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보를 나열을 해 놓는 거죠. HTML5를 통해 가지고 문자 정보를 나열하고 멀티미디어 정보를 나열하고 좀 더 표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정보를 나열을 해주고, 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기 좋게 우리가 레이아웃 잡을 수 있게끔 HTML 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보를 나열을 해 놓으면, 이 나열된 정보를 우리는 CSS를 가지고 예쁘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이 웹페이지에 조금 더 역동적인 어떤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하는 데는 겁니다. 그래서 이 HTML5, CSS3, 자바스크립트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웹 표준, 웹 접근성에 맞는 웹 문서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CSS를 배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CSS 왜 중요한가?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웹 표준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웹 표준은 모든 웹 브라우저에서 또 모든 기기에서 각각의 정보들이 알맞게 보이는 게 바로 웹 표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웹 표준은 구조와 이거 HTML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표현, CSS가 담당하는 겁니다. 행위, 자바스크립트이 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와 표현, 행위가 잘 어우러져서 모든 웹브라우저 또 모든 디스플레이 기기들에서 정보들을 잘 볼 수,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알맞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웹 표준입니다. 자, 그러면 CSS랑 한번 개념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S는 캐스케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CSS는 HTML 요소들이 각종 미디어에 어떻게 보이는지 정의하는 것, 표현해 주는 것,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어렵죠. 예. 표현해 준 게 바로 스타일 시트 언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HTML5를 앞전에 배웠었죠. HTML4부터 이런 모든 서식 설정을 HTML과 CSS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대부분의 웹브라우저들은 이제는 CSS를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CSS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1994년 하컴 비움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 W3C에서 처음으로 표준으로 채택이 되었고 1998년 CSS2 그리고 2005년부터 CSS3 버전이 지금 표준화되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CSS의 표준들은 이 W3C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W3C에 들어가면은 이 CSS에 대한 정보들, 지금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표준인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사항들은 여기 들어가서 W3C에서 들어가서 한번 어떤 것들이 지금 표준화되고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이 적합한 건지 적합하지 않은 건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CSS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이런 웹 문서를 많이 만들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예전에는 HTML만으로 웹페이지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결국에 무슨 뜻이냐면은 이 HTML 내부에 CSS가 표현하는 언어까지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HTML은 정보를 구조화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CSS는 이 HTML을 예쁘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분리가 되어 있어서 복잡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 HTML 내에 이 정보를 구조하는 것과 표현하는 게 같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코딩이 복잡하고 유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비효율성 때문에 W3C에서 이제 CSS 언어를 분리해서 사용해라 하고 이렇게 표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CSS를 사용하면 좋은 이유가 요겁니다. 첫 번째, 사이트 전체 스타일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실 겁니다.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HTML 문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10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HTML 각각의 문서를 전체적으로 폰트는 어떻게 끌고 갈 건지, 배경색은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전체적인 가이드죠, 가이드. 디자인 가이드가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 웹문서에 가이드를 잡아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HTML 문서가 100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의 CSS 문서를 따로 만들어서 각각을 링크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CSS를 고치면은 이 모든 페이지 100개의 HTML 페이지가 다 같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CSS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이트 전체 스타일을 쉽게 제어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웹사이트의 스타일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다. 예,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웹사이트 스타일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각각의 페이지가 틀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아이덴티티가 잘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전체 스타일을 쉽게 바꿀 수 있고 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 또한 쉬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SS를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CSS 표기 방법입니다. 자, 밑에는 HTML 표기 방법. 중괄호 이미지 src는 쌍따옴표 안에 속성 값을 넣고 가로를 닫아주는 게 바로 HTML 표기 방법이었습니다. 자, CSS 표기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앞에 P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HTML 표기 방식에는 없었던 선택자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자냐면은 우리가 CSS는 HTML을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이 태그들을 어떻게 선택할까를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이 선택자입니다. 자, 그리고 HTML 태그는 중괄호 이렇게를 썼지만 얘는 이렇게 이런 대괄호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안에 속성 그리고 속성 값을 넣는데, 자, 우리 HTML의 구분자는 는을 사용했는데 이 CSS는 구분자를 땡땡으로 넣었습니다. 땡땡으로. 그리고 이 속성과 속성 값이 끝나면 항상 마침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마침 표시.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 속성, 속성값, 또 속성, 속성값 이렇게 연속해서 CSS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CSS 표기 방법들 이건 선택자고 이거는 대괄호, 속성, 속성값, 속성과 속성값을 구분하는 구분자는 땡땡이고 HTML 표기에서는 는이다. 그리고 HTML에서는 속성 값을 쌍따옴표 안에 넣는데 CSS에서는 그냥 넣고 우리는 항상 마침 표시를 해준다는 거. 그리고 대괄호로 닫아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CSS 표기 방법입니다. CSS 표기 방법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P 우리가 셀렉터라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선언 블록이라고 합니다. 이 선택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컬러를 입혀줄 것인가, 아니면 라인을 넣어줄 것인가, 아니면은 배경색을 넣어줄 것인가,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속성,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값들, 레드색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라인의 두께를 결정해 줄 거냐, 속성 값을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선택자 부분과 이렇게 선언 블록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이 선언 블록은 속성과 속성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속성과 속성 값은 연속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건 구분자고 이거는 받침 표시이다. 그리고 연속해서 쓸 때는 이 세미콜론이 구분 역할을 하게 된다. 어떤 선언과 선언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CSS 표기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CSS가 이렇게 발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CSS의 레벨입니다. CSS1 해서 했던 역할, CSS2에서 했던 역할, CSS3에서 했던 역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점점점 CSS의 역할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CSS의 역할들이 계속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CSS 표기 방법. 좀 전에 우리가 A를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택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선언 블록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언 블록 안에는 속성과 속성 값 한 쌍이 있고 다시 속성과 속성 값 한 쌍이 있습니다. 그건 백그라운드를 칠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는 폰트의 사이즈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CSS는 표기를 할 수 있는데 위의 표기 방법과 아래 표기 방법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A 선택자를 쓰고 선언 블록을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속성 한 쌍씩 또 폰트 사이즈 한 쌍 이렇게 적는 것이 이게 바로 정석입니다. 특히 여러분처럼 초보자일 경우는 항상 이렇게 쓰는 버릇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이런 세미콜론이랑 땡땡 그리고 여러 기호들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작, 마침을 항상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CSS 표기의 가장 정석으로 쓰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길어져도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런 습관을 기르는 게 좋고 실무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코딩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찾아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고 또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입니다. 어떤 이 CSS를 정의하는 방법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프로구나 아니면 아마추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석을 따르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CSS 적용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CSS를 어느 곳에다가 넣을 것이냐는 겁니다. CSS를 어느 곳에다 넣어서 적용할 것이냐입니다.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정의하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CSS를 정의하는 위치에 따라서 인라인 스타일 시트, 내부 스타일 시트, 외부 스타일 시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편적으로 외부 스타일 시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이 외부 스타일 시트에서 다 못하는 부분적인 부분을 내부 스타일 시트로 보완을 해주고 내부 스타일 시트에서 정말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주 극소수 인라인 스타일 시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원칙은 외부 스타일 시트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라인 스타일 시트는 어떤 거고 내부 스타일 시트, 외부 스타일 시트는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분류한다 그랬죠? 정의하는 위치, 어디에다가 우리가 정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류된다고 그랬습니다. 인라인 스타일 시트. 인라인 스타일 시트란 이렇게 HTML 태그 H2 시작합니다. H2 끝납니다. 자, H2 안에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스타일 시트 백그라운드를 넣어줬습니다. 이게 바로 HTML 태그 안에 들어가 있다 해서 인라인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내부 스타일 시트 뭐라고 했냐면 내부 스타일 시트는 HTML 문서의 헤드 안에 들어가 있다 했습니다. 헤드 안에 스타일 시작합니다. 스타일 끝납니다. 하면 우리가 이 스타일 안에 CSS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 안에 스타일 시트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어떻게 이 바디 이 H3 부분이 복잡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좀 전에는 H2 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자, 얘는 이미 이쪽에 정의해 놨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 스타일 시트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H3를 나는 꾸며줄 건데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넣었습니다. 인라인 스타일 시트는 이미 선택이 되어 있죠. H2 하고 스타일 시트를 적용하겠습니다. 스타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헤드에서 할 때는 헤드와 헤드 사이에 할 때 스타일 시작합니다. 스타일 끝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넣어주는 게 바로 내부 스타일 시트이다. 내부 스타일 시트이다. 자, 외부 스타일 시트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CSS 문서를 따로 만들어서 링크를 걸어주는 겁니다. 자, 요겁니다. 헤드 시작합니다. 헤드 끝납니다. 헤드 안에 그냥 링크렐 스타일 시트 href는 쌍따옴표 안에 CSS 문서에 주소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한 줄밖에 스타일 시트를 안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 스타일 시트가 굉장히 몇백 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헤드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외부 스타일 시트를 사용한다 하면은 이 한 줄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 test.css 안에 문서에다가 우리는 CSS를 정의해 놓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외부 스타일 시트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또 여기서 다 못하는 것들은 내부 스타일 시트, 그리고 내부 스타일 시트도 조금 미완성된 부분은 우리가 인라인 스타일 시트를 이용해서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일 시트에 정의하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외부 스타일 시트, 내부 스타일 시트, 인라인 스타일 시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스타일 시트에 적용할 때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웹 브라우저, 우리가 웹 문서를 만들면은 웹 브라우저가 이거를 해독을 해주는데, 이 웹 브라우저마다 각각 웹 브라우저 크롬이라든지 익스플로러, 사파리, 파이어폭스, 엣지 이런 웹 브라우저마다 다들 기본 스타일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웹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스타일 시트를 먼저 적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CSS 문서를 가지고 내부 외부 스타일 시트를 먼저 적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인라인 스타일 시트를 적용을 합니다. 이게 바로 스타일 시트가 적용되는 순서입니다. 결국에는 인라인 스타일 시트가 최종 제일
마지막에 출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인라인 스타일 시트를 전혀 쓰질 않았다 하면은 내부나 외부 스타일 시트로 다 마무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라인 스타일 시트는 어떤 적용 우선순위가 있는지, 요것뿐만 아니라 이게 가장 기본이고 우선순위가 굉장히 많이 또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요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다음에 나는 스타일 시트 우선순위, 적용 우선순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타일 시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요거를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